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0회 이어서 바로 녹음을 하는 건데요. 네. 오늘도 역시 계속 이어서 녹음하는 거니까 하늘 씨가 지금 현재 멜번에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근황 없이 이번에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게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그러니까 인풋 장비, 아웃풋 장비들의 여러 종류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인풋, 아웃풋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저희야 뭐 5분 상관에 뭐 별로 근황에 대해서는 별로 없으니까 바로 네네. 들어가죠. 5분 사이에 우선 근황이 생길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뭐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는 그런데 저번 주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네네. 현재 인풋 아웃풋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계속 드렸었잖아요. 우선은 그쵸. 2D적이고 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마우스라는 거는 이제 2D 좌표 X, Y만 나오고 네네. 키보드는 온, 오프. 그리고 모니터 사실은 2D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3D 글라스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OS나 플랫폼이 맞아요. 없다 보니까 끝에 네네. 가서는 그냥 XY 픽셀이 꺼졌다 켜졌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한계를 조금 더 추상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저는 이게 되게 재밌게 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풋 자체가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술인 거예요. 추상적이라는, 추상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의미는 들어서 아는데 당연히,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조금 더 이제 풀이를 해보자면 뭐냐면은 네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왼쪽 위에 있는 쓰레기통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원하는 행위잖아요. 왼쪽 위에 있는 쓰레기통 아이콘. 네네네. 모니터의 왼쪽 위에 뭐 내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있으면 그거를 클릭을 하고 싶은 게 제 의지예요. 아, 네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의지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눈은 왼쪽 오른쪽을 그러니까 왼쪽 위에를 보면서 동떨어진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지만 오른손으로 이용해 가지고 아, 대충 왼쪽 위로 올려야 되는 행위를 한 다음에 그럼 또 눈으로 마우스가 움직인 걸 보면서 손은 동떨어진 데서 있는 걸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음, 그다음에 직접적이지 않군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동떨어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기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그러니까 저희야 워낙 익숙하니까 네네. 마우스 같은 거 주면은 다 쓰지만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습득해야 되는 기술인 거예요, 이게 네, 운전하듯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핸들을 어느 정도 돌리면 차가 돌아가는 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몇 번 운전해 봐야지 느끼는 것처럼 마우스랑 것도 사실은 기술인 거예요, 이게. 그쵸. 우리, 그거의 사례를 이제, 우리, 애기한테 좀 배울 수가 있었는데, 애기가 이제 두 아 살 때, 세 살 때부터 컴퓨터를 했는데, 음. 확실히 핸드폰을 더 빨리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더 그렇지. 편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잘해요. 지금은 이제 트랙패드 가지고, 이제 네네. 노트북에 이제 마우스 움직이고 뭐 이런 걸 하긴 하지만, 그 습득하는데 보면 시간이 걸리긴 하죠.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간이 아시다시피 그 자동화된 행동이 되게 많기는 해요. 뭐 숨 쉬고 네네. 눈을 껌뻑이고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화되는 그러니까 몸이 익숙해진 습관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은 어찌 됐든 인간이 그렇게 자동으로 행할 수 있는 행동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음,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의지는 저기 음, 위에는 아이콘 누르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근육 그러니까 되게 쓸데없는 근육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네네네. 생각해 보면 시장님도 그렇잖아요. 저희는 끝에 가서는 여기에 있는 픽셀에다가 색깔을 입히고 싶은 건데 왜 팔이 아파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음, 비슷한 예로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자동차를 지금 최근은 아니고 한 5년 전에 바꿨었는데, 그 네. 자동차가 크루즈 기능을 지원을 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속도를 줄이려면 오른쪽 발로 이제 오른쪽으로 엑셀을 밟고, 속도를 그렇죠. 줄이려면 브레이크를 밟고 하는데, 크루즈 그렇죠. 기능 상태를 놓으면은 제가 핸들에 있는 버튼을 가지고 속도를 올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네. 처음에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네네네. 지금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도 최대한 그거를 근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핸들을 왼쪽으로 들면 뭐 바퀴가 이런 느낌들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UI들이 처음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그렇죠. 또 자동차에서도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저희의 의지를 이루기 위해선 네네. 굉장히 추상적인 행동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쵸. 그것도 화면은 그 평면이니까 제 눈앞의 평면인데 마우스는 사실은 책상 위의 평면이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도 사실은 공간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좋은 예가 뭐냐면은, 별거 아니에요. 실장님께서 되게 저번 주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들은 게, 네. 팅할 때 1초라는 시간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이게 엄청난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곱하기 인류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컴퓨터 쓰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좋은 예로 제가 되게 재밌게 생각한 건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D를 많이 하다 보니까 키보드랑 마우스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막 이렇게 키보드 쓰다가 손을 떼서 마우스까지 옮기는 게 벌써 1초예요. 아, 그쵸. 그죠? 그러니까 제 의지는 그냥 노트패드 앱을 눌러서 실행시킨 다음에 그냥 타이핑을 치고 싶은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 손을 떼서 벌써 마우스 갖다 놓고, 그 마우스를 추상적인 제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또 마우스 손을 떼서 키보드를 가져서 타이핑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약간 마우스에서 키보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되게 귀찮고. 아까워요. 예. 그럼요. 그것도 저희가 하루에 몇십 번을 그걸 하는 예. 거잖아요. 우리 너무 귀차니즘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그런 것보다는 효율을 따지는 그런 남자들이다 보니, 그쵸. 인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네.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아직까지는 이런 인풋 아웃풋이 온 오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몇 픽셀 갔다, 클릭을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 자연은 아날로그잖아요. 네네네. 만질 때도 어떻게 만졌는지가 중요하고, 네네. 볼 때도 째려보느냐 아니면은 느슨하게 보느냐가 또 이제 감정 표현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맞아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는 아날로그가 익숙한데, 저희가 인풋 아웃풋 한 순간 이게 디지털화 돼 가지고 굉장히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 나니까 것. 좀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 네네. 너무 연애에 관련된 거 제가 예를 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이제 와콤 같은 게 나온 거죠. 그쵸. 뭐 실장님께 설명해 주시죠. 와콤이 뭔지. 뭐 실장님도 많이 아까 뭐 지난 시간에 얘기한 이제 타블렛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타블렛을. 혹시 그래픽적인 걸 안 하는 분들은 모르실지도 몰라서. 네. 그러니까 펜으로 특정 패드 같이 생긴 거에다가 펜으로 이렇게 손으로 그림 그리듯이 하는 건데, 네. 이게 그렇게 보면 별로 신기하진 않은데, 얘가 이젠 그 연필도 왜 기울여 쓰려면 이게 뻑뻑하게 가고, 약간 그쵸. 세워서 쓰면 되게 샤프하게 써지고, 그쵸. 그리고 되게 꾹 눌러서 쓰면 진하게 써지고, 살짝 하면은 연필도 이제 살짝 하면 연하게 써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타블렛은 그런 기울임, 압력 강도 이런 것들을 마치 거의 연필과 거의 일치하게 네네. 인지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방금 하늘 씨가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이긴 하지만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입력을 할 수 그렇지. 있는 입력 장치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또 그냥 개념적으로 재밌는 건 그거 같아요. 아무리 디지털이 온 오프적이지만 디지털의 단계가 많이 나뉘는 순간 아날로그화 되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켜졌다, 꺼졌다, 그쵸. 중간 켜졌다. 중간에 100개를 만들면 그게 그렇죠. 아날로그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와콤 같은 경우는 그게 뭐 2,400개의 레벨이 있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아, 예. 그것도 뭐 네. 비싼 거 사면 더 레벨이 있고 싼 거 사면 레벨이 적고.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컴퓨터를 하면 할수록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잖아요. 자연에 가까운 거를 하고 싶은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입력들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솔직히 아이폰이 굉장히 이제 그 혁명적이었던 이유가 딱 그거거든요. 실장님께서 되게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네네. 눈에 보이는 걸 화면에서 누르면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폰이 굉장히 유명했던 사례가 뭐냐면은 매뉴얼이 안 딸려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마우스와 키보드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미개인이라기보다는 컴퓨터를 안 써보신 분한테 드리면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저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시간 지나면 배우겠지만 네네. 매뉴얼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아이폰은 굉장히 당당하게 매뉴얼이 없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사실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직관적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pinch라고 그러잖아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넓히면 확대되고 줄이면, 그렇죠. 그게 이제 아이폰이 처음 한 건데, 이거 누가 공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 상용화 시켰고, 네,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 상용화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계속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거, 드래그하는 거 이런 것들 보여주다가 스티브 잡스가
사진 보여주면서 저는 아직도 그 애기 애기 얼굴 가져했거든요. 애기 얼굴 사진을 네네. 가지고 두 손가락으로 싹 하니까 오. 커지는 거예요. 그래 네네. 거의 제가 솔직히 그 키노트 보면서 제가 물개박수 치면서 혼자 오, 새벽에 상상이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네. 너무 직관적인 거죠. 보통 사람들 그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줄이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너무 직관적이었던 게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자꾸 이제 그 터치,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게 아이폰에서 나왔던 게 멀티 터치잖아요. 멀티터치죠. 네. 네. 그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이제 더 미래로 가면 갈수록 뭐냐면은 밴드위스가 음. 점점 커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밴드위스란 거는 뭐 저희가 클라우드 할 때도 많이 얘기했고 좀 병목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인간은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이랑 대화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오고 가요. 네네. 그러니까 눈 맞추고 표정에서 몸 제스처에서 목소리에서부터 손가락질해 가면서 스케치해 가면서 굉장히 넓은 밴드위스가 존재하거든요, 대화에서는. 네네. 근데 그게 컴퓨터랑 통하는 순간 정말 온 오프적으로 변했다가 1차원적으로 됐다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 카톡에서 많이 싸우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그죠. 말할 때도 뉘앙스가 있고 하나의 그렇죠. 약간 진짜 뭐 살짝 차이가 물결 있는데 이모티콘이 다인 거예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밴드위스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밴드위스의 한계를 음. 얘기했지만 이제 앞으로 나오는 개발들은 이제 그런 밴드위스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음. 그래서 멀티타스킹 되게 좋은 게 별거 아니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까지는 좋아요. 뭐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기술이니까. 근데 두 손가락으로 네네. 또는 이제는 뭐 네 손가락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건 쉽게 말해서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한올 씨 얘기 들어보면 저는 이런 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서 너무 좋은데 아, 네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지금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이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과거에는 솔직히 대면 미팅이라고 하죠. 퍼스트 퍼슨 그렇죠. 미팅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됐는데 네네. 최근에는 컴퓨터도 그런 아날로그적인 여러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밴드위드스가 넓어지니까 인터넷 밴드위드스 넓어지고 하니까 저희는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개발할 일이 있었는데 네. 웹사이트를 개발을 해서 검수를 해서 넘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잘 돌아가는 네. 동작을 하는지. 근데 네. 보통 그런 거면은 전에는 직접 가서 네네. 노트북 들고 와서 프로젝트 켜놓고 보여주면서 이건 이렇게 작동하고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비디오로 레코딩을 했어요. 그냥. 아, 네, 네네네. 저희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녹음해가면서 스크린 음. 레코딩을 해서 그대로 보내줬어요. 스크린 레코딩 음. 영상으로.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 네네네. 이게 사실 뭐 과거라 하면 이제 한 10년 전, 5년 전 얘기하는 건데 10년 전, 5년 전에 사실 상상하기 힘든 상황들이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약간 어떤 밴드위드스의 또 그렇죠. 다른 뭐 이게 밴드위드스 좋죠. 아주 좋은 일이죠. 앞으로 한글 씨가 얘기한 것처럼 키보드와 마우스가 좀 정체된 기술이라면 이런 그렇죠. 밴드위드스를 점점 더 넓혀 나간다는 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그렇죠. 인풋 장치에 대한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이 그렇지. 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아질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또 그걸 쪼끔 더 이제 그 물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음. 밴드위드를 보면은 좋은 예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라는 거에 크기가 제한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벌써 저희는 디지털 삶에 딱 들어가는 순간 네. 제가 보는 창, 그러니까 제 디지털 세상을 바라본 창은 제 모니터 크기에 한계가 딱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해봤자 모니터를 늘릴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한계적인 것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네. 마우스도 그래요. 마우스를 제가 막 저기까지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언제나 그 조그만 틀 안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저희는. 네네. 근데 재밌는 건 세상이란 건 굉장히 넓고 무한적인 게 사실은 뭐 좋은 예로 우주는 무한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네. 그런 자연적인 세상을 살면서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리고 또 디지털 본질 자체는 되게 무한적인 개념이 강한데 네네. 그것과 저희가 인풋 아웃풋은 너무나도 제한적인 물리적인 제한까지 생기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점점 빨라지고 그러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기계가 빨라지는 게 아직까지는 AI가 아니다 보니까 바보거든요. 인공지능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시키는 대로밖에 못하는 컴퓨터인데 그게 점점 빨라져 가지고 언제나 컴퓨터는 대기 상태인 거예요, 저희의. 네네네.
차이는 저희가 얼마큼 걸 빨리 넣느냐가 이제는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왔다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모니터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모니터 크기 한계 얘기하시니까 딱 잠깐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건축사무소에서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는 이제 설계를 하고 나서 설계안을 보통 조감도 이런 걸 페이퍼 하나로 한다는 영상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지 예, 예, 예. 그러지 않고 그거를 네네. 이제 설계된 거를 VR로 해서 그렇죠. 그 건축주한테 VR 그렇죠. 쓰게 해가지고 돌아다니게 그렇죠. 하면서 시연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프레젠테이션 해서 뭐 발주를 받는 뭐 이런 형태가 되지 또 않을까 뭐 또 생각도 맞습니다. 감히 해보네요. 저희 회사 좀 한번 꼽아주자면 저희 회사에서 요즘 그걸 되게 개발 중이거든요. 어허, 네네. 옛날에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VR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가 있는 게 어쨌든 뭐 그런 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끝에 와서는 이것도 밴드위스인 거예요. 그 옛날에는 조그만 화면에서밖에 못 보고 그리고 오감 중에서 2가지 감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음향과 시야. 네네네. 근데 햅틱이 되게 좋은 얘기인 게 밴드위스가 늘어난 게 뭐냐면 이거는 촉감이라는 그쵸. 또 하나의 감각을 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좋은 예로 스피커도 요즘 되게 많이 나온 기술 중에 하나가 3D 오디오가 요즘 되게 강세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저는 또 게임을 워낙 좋아하니까 게임의 예를 들자면 뭐냐면은 게임이 되게 좋은 예인 게 게임을 어찌됐던 그러니까 요즘 게임은 특히나 3D 게임은 거의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게임 세계 내에서는 이게 굉장한 그러니까 자연이에요, 자연. 그러니까 굉장히 넓고 지평선이 있고 저기에. 네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지평선을 보는 저희의 시야는 모니터 크기에 우선 한정이 돼 있고 네네. 그 3D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2D적인 도구를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이스틱을 써서 앞으로 가고 뭐 위를 보고 이런 거죠. 네네. 그런 다음에 들리는 소리도 사실은 스테레오밖에 안 되는 거야, 아직은. 네네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요즘 이제 VR이 되게 아시다시피 컴퓨터의 한계를 굉장히 밀어붙이고 컴퓨터 개발이 굉장히 이제 장렬한 게 게임 산업이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 VR 그리고 뭐 인터넷 채팅 아니면은 뭐 3D 그래픽 이런 게 다 게임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매트릭스에서 그 이제 가상으로 어딜 가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이 될 정말 멀죠. 진짜 안 먼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사실은 VR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게 제가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이제 VR을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초창기부터 개발을 많이 해왔어요. 현재 삼성에서 인수한? 아니죠. 페이스북에서 인수를 했죠. 오큘러스. 오큘러스는 페이스북에서. 네, 삼성은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했고요. 네네네. 그런데 그거를 저도 게이머이고 정말 많이 이제 3D 공간에서 제가 충분하다. 나 이제 감을 잡았다 생각을 했는데 네네. VR이라는 건 그것도 굉장히 초창기 버전이에요. 근데 그걸 써봤는데 이거는 써보지 않으면 정말 그러니까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그 몰입감이 있죠. 그게 굉장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건 이제 VR 때 다시 할 거니까 뭐 짧게 그냥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네네. 그만큼 밴드위스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와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추상적인 인풋 아웃풋이 아닌 그러니까 네네. 시리즈 되게 좋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요즘은 이제 옛날처럼 뭐 Hey Siri 그런 다음에 오늘 뭐 실장님이랑 포드카스트 몇 시에 예약하면은 그거를 다 이해를 해요 이제는 시리가.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걸 딱딱하게 기계화할 필요가 없이 그냥 대화하듯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아날로그화해야 되고 저희가 친숙하고 저희가 좀 직관적인 그런 인풋 아웃풋이 이제 대세가 되어가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터치도 되게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3D 터치가 사실은 뭐 저번에 애플 그거 할 때는 제가 조금 뭐 비관적으로 봤지만 네네. 방향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터치라는 그런 2D적인 인풋 아웃풋에 하나의 레이어를 더 더한 거나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넓어진 거거든요. 네, 밴드위스는 넓은 거죠. 네네. 왜 3D 터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왜 이름이 3D? 그쵸. 뭐 그냥 평면적으로 좌우 왔다 갔다 하다가 깊이를 이제 이해하니까 그렇죠. 3D 터치가 된 건데. 그리고 또 이것도 옆으로 살짝 새는 건데 사실은 원래 초창기 이름은 애플 워치에서는 포스 터치라고 했잖아요. 네, 포스 터치라고 그랬죠. 네. 근데 그게 조금 뭐랄까 너무 이렇게 야한 느낌이 들었나 봐요 외국에서는. 그런 거예요? 포스 터치가? 네, 왜냐면 터치라는 거 만지다잖아요. 강제로 만지다 뭐 이런 거요? 그렇죠. 강제로 만지다고 그게 패러디가 되게 많이 됐어 사실 한동안.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재밌네요. 네, 그것 때문에 되게 곁다리 얘기인데 진짜 재밌네요.
네, 되게 말이 많았어요. 뭘 이렇게 강제로 만지느냐, 막 이렇게 막 어, 그러면서 패러디도 많이 나오고, 막, 네. 뭐 성추행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 애플에서 또 이렇게 재밌게도 변한 건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네네. 그거를 3D 타치라고 좀 더 센스있게 이름 바꿨더라고요, 또. 네. 그러네요. 여기 인터넷에서 포스 터치 치니까, 구글링 하니까, 그쵸, 뭐 네, 많죠. 좀 야한 사진들이 많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나 진짜. 음, 참,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다, 진짜.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할까요? 뭐, 그래요. 이제, 네, 딱 좋은 게 이제 다음 회에서는 뭐가 나올 거냐면은, 네. 이제 미래, 그러니까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인풋과 아웃풋은 무엇이냐. 네네. 그리고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이제 그 뭐랄까, fringe라는 그 영어가 있거든요. fringe. 그게 뭐냐면 테두리란 얘기예요. 근데 네네네. 미국 드라마에서도 이제 프린지라는 드라마 쇼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평선 바로 넘어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는데 아직 상용화가 안 된 네네. 그런 기술을 이제 프린지 기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회에서 얘기할 거는 그런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그러니까 아이폰이 저희의 인풋 아웃풋의 개념을 바꾼 것처럼 네. 정말 개념을 바꿀 기술들이 많이 개발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음, 되게 관심이 많고 그런 거에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한 뭐 1-2년 안에 상용화 되거나 아니면 5년 안에 상용화 될지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서 네네. 그에 따른 이제 저희가 뭐 인간으로서 이제 기계와 소통이 바뀜으로써 또 문화적인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네네네. 좀 더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오늘 수고 많으셨고 그럼 또 네, 수고 다음 시간에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멜번에서 서울로 이제 오실 거죠? 네, 아마 이 다음 거 할 때는 서울에서 조금 더 음질 좋게 할 수 있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싶네요.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 한나 씨. 많으셨고 또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네, 추석 잘 네. 보내세요. 네. 뭐 시청자분들도 좋은 추석 보내시고요. 네, 청취자분들도 좋은 추석 많이 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